안녕하세요. 상위 1% 투자병법 시즌2 진행을 맡은 강민정입니다. 그러면 오늘도 오전 11시 구간 증시부터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지난주 내내 시장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약세장인데요. 지난 주말에 미국에서 고용 지표가 아주 강하게 나왔습니다. 여기에 따라 9월 FOMC 회의에서도 0.75%포인트 자이언트 스텝의 금리 인상을 단행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 지난주에 급등했던 종목들을 위주로 투자자들의 차익 실현 욕구가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코스피는 오늘 대형주를 위주로 하락세가 나옵니다. 지금 0.23% 하락하면서 2,485선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코스닥은 오늘 825선까지 밀렸다가 약간은 회복을 했습니다. 0.4% 역시나 약세장 구가합니다. 지난주에 힘받았던 게임주를 위주로 차익 실현 매도세가 두드러지고 있는 코스닥 시장입니다. 이어서는 수급 상황도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확인해 보시죠. 네, 외국인이 오늘로써 8거래일째 매수 우위 이어가고 있는데요. 8월 들어서 단 하루도 놓치지 않고 유가증권 시장에서 계속 매수를 하고 있는 코스피 외국인입니다. 하지만 요즘 외려 기관이 한국 시장에서 빠져나가고 있는데요. 오늘 벌써 2,730억 원어치 매도 우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기관은 지난주 금요일 하루 찔끔 매수를 하더니 다시 매도로 돌아섰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을 제외하면 5거래일 연속으로 팔자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수급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코스피와 다르게 코스닥은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도로 코스피 대비해서 낙폭이 좀 심화하고 있는데요. 외국인이 나흘 만에 매도로 전환하면서 840억 원가량 매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는 이슈에 따른 종목도 함께 확인해 보시죠. 한국가스공사의 LNG 비축량이 바닥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가스 비축량은 137만 톤이라고 보도가 됐는데요. 지난 겨울, 그러니까 12월 그리고 1월에 각각 사용량이 한 달에 520만 톤가량 평균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137만 톤이면 겨울철에 약 8, 9일 정도밖에 사용하지 못하는 양인데요. 이 미국이나 유럽에 이를 줄만 알았던 천연가스 부족 사태가 우리나라에서도 현실화하고 있는 겁니다. 올겨울의 에너지 대란을 막으려면 가스공사는 연말까지 약 1,000만 톤에 가까운 천연가스를 더 확보를 해서 구매를 해야 합니다. 여기에 따라 오늘 도시가스 관련주들이 급등을 하고 있는데요. 역시나 대장은 대성에너지입니다. 8.8% 상승하고 있고요. 장 초반에 급등하면서 12,900원까지 올라갔었습니다. 그럼 오늘도 상위 1% 투자 전문가에게 투자 조언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1대1 종목 상담 코너 오늘도 준비가 되어 있고요. 탄탄한 필승 종목도 소개를 받아보겠습니다. 그럼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도 본격적으로 상위 1% 투자병법 시즌2의 문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명승부사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잠시 후에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고요. 오늘도 오전장 핫 종목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기에 앞서서 오늘장 상한가 종목이 2개가 나오고 있는데 둘 다 코스닥 종목입니다. 한창 바이오텍 최대 주주 변경 소식이 있었죠. 오늘까지 3일 연속 상한가를 치고 있고요. 지난 이틀은 점상이었는데 오늘은 아랫꼬리를 좀 길게 달았습니다. 그리고 이노시스도 오늘 상한가 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코스피에서는 오늘 라면주가 강합니다. 상반기 라면 수출액이 또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런 뉴스가 나왔는데 이 K-드라마, K-콘텐츠가 잘 되면 이 라면도 같이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농심 종목이 4%, 무겁게 원래 움직이는 종목인데 오늘 급등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삼양식품도 라면주죠. 5% 넘는 급등 역시 나옵니다. 그리고 오뚜기도 1% 이상의 상승세를 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투자자들은 오늘 어떤 종목에 집중을 하고 있을까요? 오전장 핫 종목, 오늘은 박유진 캐스터가 전해줍니다. 네, 지금 이 시간 투자자들은 어떤 종목에 가장 큰 관심을 갖고 있을까요? 검색어 상위 탑10 종목 지금부터 함께 만나보시죠. 네, 가장 먼저 오션브릿지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전문 기업인 오션브릿지가 78억 원의 2분기 영업이익을 기록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분기 기준으로는 사상 최대의 실적인데요. 오션브릿지는 이 기존 반도체 장비 사업에 더해서 얼마 전에는 2차 전지 장비 사업에 신규로 진출을 했습니다. 2차 전지 관련한 매출이 본격적으로 발생한 걸로 보이는데요. 최근에는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오션브릿지의 주력 사업인 반도체 산업도 좀 주춤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션브릿지는 앞으로 2차 전지 장비 사업을 좀 확장을 해보겠다 이런 입장을 밝혀왔는데요. 그 일환으로 지난 5월에는 2차 전지 관련 기업인 YHT를 인수했고요. 또 2차 전지 품목에 대한 대규모 수주 계약도 박차를 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만큼 오늘의 실적 발표는 큰 호재로 작용하는 모습이었는데요. 현재 시각 2.3%가량의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 셀트리온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 역시 2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를 발표하면서 검색어 상위 종목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오늘 아침 2% 가까이 오르면서 기분 좋게 출발을 했는데요. 2분기 실적과 관련해서는 이 바이오시밀러에 대한 실적이 좋은 편이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인플렉트라와 트럭시마 등 자사 제품들에 대한 유럽 매출도 좋은 편으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조금 전에는 ESG 위원회를 설립하겠다 이런 소식도 함께 전해졌는데요. 본격적으로 ESG 경영에 돌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환경과 사회 또 경영 전반에 걸쳐서 지속 가능한 성장을 모색해보겠다는 설명도 함께 덧붙였는데요. 호실적과 ESG 위원회 설립에 대한 소식이 겹쳐지면서 셀트리온은 현재 2%대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고려아연까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려아연은 한화그룹과의 이 투자 유치를 결정하면서 오늘 아침 투자자들의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증권사에서도 여러 개의 리포트가 좀 나왔는데요. 한화 H2에너지 USA가 유상증자 방식으로 고려아연의 보통주를 약 99만 3천 주, 이에 대해서 4,718억 원가량에 인수하겠다라는 발표가 전해졌습니다. 해당 기업은 한화그룹의 계열사인 한화임팩트의 자회사인데요. 고려아연은 이번 한화그룹의 계약과 관련해서 성장 전략의 일부다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또 전문가들 역시 이번 결정이 자금 조달 그리고 투자 유치와 관련해서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걸로 예상을 했는데요. 이 소식에 고려아연은 현재 시각 6.4%가량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검색어 상위 탑10 종목들 확인해봤습니다. 네, 현재 포털 사이트에서 가장 많이 검색되고 있는 종목을 박유진 캐스터가 정리를 해줬습니다. 그러면 10종목의 특징주 다시 한번 만나보도록 하죠. 네, 게임주인 크래프톤도 눈에 띄고요. 한국항공우주 52주 신고가를 오늘 또 경신을 했습니다. SK하이닉스와 네이버도 활발하게 검색하고 있는 투자자들인데요. 자, 오늘은 이 중에서 어떤 종목이 좀 눈에 띄셨습니까? 명승부사 전문가님. 네, 제가 노란톡에서도 좀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는 게 한국항공우주인데 뭐 이런 종목들이 신고가를 간다. 근데 신고가를 좀 가는 종목들은 이제 투자자들이 상당히 부담스러워합니다. 그 종목을 내가 사도 되나? 근데 예전에 이제 카카오나 HMM 같은 주식들이 갈 때 보면은 네. 신고가를 가면서 무섭게 상승하고 있죠. 그런 주식들을 우리는 주도주라고 한다. 자, 근데 오늘은 좀 맨 끝에 있는 요 HMM에 대해서
한번 아.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HMM 종목 살펴볼 텐데 하락을 현재는 하고 있습니다. 과연 네. 종목 토론방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지 투자자들의 댓글 반응입니다. SHIN 님인데 HMM 투자는 신의 한 수, 야, 닉네임 신답게 신의 한 수라고 말씀을 하셨고, 자, 두 번째 분 ARG님, 배당금은 언제쯤 줘요? 작년에 언제 줬지? 라고 하셨는데, 자, 전문가님께서 좀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이어서 ANGA님, 실적에 취해서 또 떡락이겠구나. 항상 반대로 가지라고 말씀한 분도 있었어요. 네, 뭐 영업이익이 2분기에 3조 원 전망도 나오고는 있는데 실적과 주가가 또 항상 정의 관계에 있는 건 아니다 보니까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실적적인 이야기들은 뭐 지난 작년, 재작년에 제가 이 전에 프로에서 이 HMM을 상당히 강조를 많이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15,000원, 10,000원대부터 이게 8,7,000원부터 뭐 5만 원까지 오를 때 이 회사가 적자에서 이제 흑자로 전환되면서 주가 상승이 크게 일어났는데요. 최근에는 뭐 피크아웃이나 여러 가지 이슈들을 통해서 뭐 상당히 좀 안 좋은 그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 회사 HMM을 보면은 뭐 실적적인 전망은 꾸준하게 높아지고 있다라고 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근데 많이 좀 유행했던 거죠. 많이 인기가 많았습니다. 지난해에 재지난해에 너무 많이 오른 주식은, 인기가 많은 주식은 조금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몰려있기 때문에 기간 조정이 저는 좀 오래 필요하지 않을까. 기간 조정이 최소한 몇 달 이상 더 나와야지 이 주식은 오를 수 있다. 하지만 저는 우량한 기업이므로 이 주식이 언제 올라요? 라고 물어보면은 여러분들이 팔면 오른다. 팔면 오른다. 좀 보유하시라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식은 내가 팔면 오른다는 굉장히 슬픈 말씀을 해주셨는데, 일단 HMM 흠슬라 시절에 이 명승부사께서 많은 수익을 안겨줬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일단 현재는 기간 조정 필요하다라고도 말씀을 해주셨네요. 잠시 후에 있을 종목 상담에 참여하는 방법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명승부사 전문가가 여러분의 포트폴리오 점검을 함께 하고 있고요. 참여할 수 있는 방법 QR코드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화면 하단으로 나가고 있는 네모난 QR코드를 스마트폰 카메라로 촬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채팅방으로 입장하는 링크가 나타날 텐데요. 그 링크를 클릭하고 채팅방 들어오시면 되고요. 익명으로 종목 상담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들어오셔서는 종목의 이름과 매수가 그리고 비중 이렇게 세 가지는 꼭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참여할 수 있는 방법, 바로 문자 메시지로 링크를 직접 받아보시는 방법입니다. 문자는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이때는 종목의 정보가 아니라 전문가의 이름, 명승부사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어서는 다시 한번 필승 종목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수익률부터 공개를 해보죠. 명승부사의 그동안 필승 종목 수익률입니다. 네, 오늘 경신한 종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단 현대미포조선 오늘 당일에 수익률 경신을 했는데요. 10만 3,500원까지 오르면서 24%의 수익을 냈습니다. 그리고 성광밴드, 라온시큐어, 코콤도 전부 수익률을 갈아치웠습니다. 성광밴드는 24%, 현대중공업 18%, 코콤도 10% 가까이 오르고 있습니다. 네, 현대 미포조선 같은 경우에는 그 사이에 또 주가가 더 올라서 지금 10만 5천 원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조선주의 남자라고 불러달라라고 하셨는데 역시나 그런 타이틀에 상응하는 수익률을 내고 계시네요. 네, 근데 제가 한번 역으로 질문을 한번 해도 되겠습니까? 예, 이 무엇이든 하시죠. 시장에서 가장 안전한 주식이 최근에 뭐라고 생각해요? 안전한 주식이라는 게 있을까요? 그렇죠. 네. 뭐 안전자산은 대답을 바라는 건 아니니까. 아니지만 네. 저는 뭐 현대미포가 제일 안전하지 않을까? 현대미포조선. 예, 가장 안전한 주식이 현대미포조선이나 이제 한국항공우주처럼 추세가 강한 주식들이 더 안전한 주식입니다. 이런 주식들이 예전에 보면은 이제 카카오나 제가 HMM 같은 경우 10,000원에서 20,000원까지 상승하면서 많은 투자자들이 너무 올랐어. 이 주식이 너무 올라서 이제 나랑은 관계가 없어 하면서
구경만 하게 되는데 자, 지금 현대미포를 살 수 있는 용기를 가진 투자자가 있을까요? 그런 전문가들도 이 시장에 별로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 주식이 더 간다. 그래서 저는 지금 장에 주도 주고 이제 조선업의 업황 사이클은 이제 시작이다. 이제 시작이다. 조선업이 이게 현대미포가 많이 오른 게 아니라 이제 올해 오르기 시작한 초입 국면이다. 이렇게 좀 강조를 드리면서 뭐 현대미포나 현대중공업, 뭐 성강밴드는 이제 조선기자재죠. 자, 그 중에서도 현대미포조선 같은 경우는 조선주가 그동안 상승을 하지 못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과거에 수주했던 물량들이에요. 이제 과거에 수주했던 물량들이 너무 시장 상황과 안 맞게 저가로 수주를 했던 물량들이 문제가 되는데 이 현대미포 같은 경우는 가장 먼저 저가에 수주했던 물량들을 이미 다 소진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수주할 물량들은 배들이죠. 배들은 더 이제 고가로 수주가 되면서 그게 가장 빠르게 3분기부터 요 현대미포는 실적이 턴어라운드 된다. 그러면서 이제 이 주식을 갖고 있던 개인들도 다 팔면서 최근에 외인 기관의 쌍끌이 매수까지 들어오고 있잖아요. 이런 주식이 예전에 카카오 초기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현대중공업도 앞으로 좋아하는 지는데 현대중공업은 조금 더 시간 틈 갭차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나머지 회사들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우리 조선주에서는 저는 탑픽으로 이 현대미포조선 그리고 조선기자재는 성강밴드 이런 주식이 앞으로 오히려 더 크게 오를 주도주다 말씀드리면서 조선주의 남자 명승부사 현대미포나 성강밴드가 얼마나 크게 상승을 하는지를 앞으로 2, 3개월을 거쳐서 이 시간을 거쳐서 우리 시청자분께서 지켜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조선주 가운데 탑픽은 현대미포조선이고 기자재단에서의 탑픽은 성광밴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현대미포조선은 수익이 지금 20% 넘게 나고 있는데 아직도 상승 초입이다라는 말씀해 주셨고요. 3분기부터 실적 턴어라운드 된다고 하니까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필승 종목 이번에는 세 종목을 소개받아보는 시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종목인가요, 전문가님? 네, 오늘은 기존에 있던 사실은 뭐 현대미포나 성강밴드를 한 번 더 하고 싶은데 좀 올랐고 또 새로운 종목을 좀 준비했습니다. 근데 오늘 종목은 네. 예전에 과거 명승부사가 최고 수익률을 달성했던 회사다. 근데 저도 지금은 그렇게 자신이 없어요. 와, 이게 막 앞으로 막 크게 오르겠다라는 자신은 없지만 이제부터는 관심을 두자. 이제부터는 관심을 두자라는 취지에서 한번 이 종목을 가져와 봤습니다. 네, 앞서서 해주신 몇몇 멘트들이 큰 힌트가 될 것 같은데 그럼 자세히 네. 한번 어떤 종목인지 설명을 해주시죠. 그럼 이제 배랑 관련이 있는데 또 조선주는 제가 뭐 현대미포나 현대중공업을 미리 선점을 해놨으니까 더 없죠. 이제 조선주에서도 다른 조선주들은 많이 처집니다. 왜냐하면 반도체 기업도 여러 가지 섹터가 있겠죠. 그중에 가장 회사가 좋아지는 게 현대미포, 뭐 현대중공업 이런 쪽인데 그 이후에 이제 저는 조선주가 아닌 뭔가 이제 배달을 하는 기업이죠. 배달을 하는 기업에서 또 좀 이제 바닥을 잡으면서 중장기 투자를 좀 해야 될 시점이 다가온다라고 좀 얘기를 드리겠고요. 뭐 실적 전망적인 것은 뭐 꾸준하게 좀 좋아지고 있지만 최근에 여러 가지 우려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잠식할 수 있는 이제 좋은 가격대에 놓여 있다는 걸 우리가 좀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저는 한 종목 잠시 후 이 방송이 끝날 때 이 회사에 대해서 좀 더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 오늘도 이제 시장을 보면은 지수가 좀 조정을 오곤 있습니다만 가장 강하고 힘있게 올라가는 게 뭐 이제 한국항공우주라든지 하나 에너지 뭐 관련 기업들, 하나 솔루션 뭐 이런 쪽과 함께 이 조선주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이제 해운주들은 지금까지 아직 힘이 없어요. 하지만 이 해운주도 제가 볼 때는 이제 바닥 다지기에 좀 놓여 있다. 최근에 이제 외인 기관의 매수세가 조금씩 들어오고 있다는 거를 좀 체크 포인트로 보시면서 제가 말씀드린 조선과 함께 이 해운주도 좀 상승하는지를 우리
시청자분께서 꾸준하게 좀 지켜보시고 주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힌트 사진은 일단 컨테이너선 선박이 나왔는데 조선은 아니고 오늘은 해운 쪽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유추가 되시는 분들은 유튜브 댓글로 활발하게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잠시 후에는 명승부사 전문가가 함께하는 종목 상담 코너가 이어집니다. 오늘도 참여할 수 있는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화면에 나가고 있는 QR코드를 직접 촬영하셔서 입장하는 방법입니다. 스마트폰 카메라를 화면 속 QR코드에 가져다 대시면 링크가 나타나는데요. 화면에 나오는 링크를 클릭한 후 채팅방으로 입장하시면 됩니다. 상담 신청하실 때는 종목의 이름과 종목을 매수한 가격, 그리고 비중 몇 %로 사셨는지를 반드시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방법은 문자 메시지로 참여하는 방법입니다. 문자는 샵 3772로 한 통만 간략히 보내시면 됩니다. 오늘 출연한 전문가 명승부사라고 이름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고요. 그럼 저희가 해당 번호로 채팅방 링크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데일리 TV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참고 자료일 뿐입니다.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꼭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상위 1% 투자 병법서 확인해 보는 시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1 종목 상담 코너로 함께 가시죠. 네, 상위 1% 투자병법 시즌2의 종목 상담 시간이 시작이 됐습니다. 오늘도 여러분께서 참여해주고 계신데요. 바로 채팅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채팅방 입장하기 전에 다시 한번 참여할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방법은 QR코드 찍고 직접 입장하시는 방법인데요. QR코드 지금 화면 하단에 나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스마트폰 카메라로 촬영하시고 떠오르는 링크를 타고 채팅방으로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채팅방 들어오셔서는 종목의 이름과 매수가, 그리고 비중까지 이렇게 세 가지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 문자 메시지로 참여하는 방법인데요. 샵 3772번으로 문자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는 종목의 정보가 아니고요. 명승부사라고 전문가님의 성함을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역시나 저희가 채팅방 링크를 시청자님께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그쪽으로 참여하시면 됩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채팅방 입장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분들이 사연을 보내주셨을까요? 함께 보시죠. 열심히 일하는 네오님, 포스코 엠텍 매수가는 8,000원, 비중 10%입니다.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고 적어주셨습니다. 자, 포스코 엠텍 비철 금속 쪽이죠. 오늘 2%가량 상승하고 있고요. 8,000원에 매수하셨는데 일단 7,000원은 깨졌습니다. 6,920원에 지금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이네요. 자, 명승부사 전문가께 여쭤보겠습니다. 이 종목 오늘의 첫 번째 사연인데 어떻게 좀 진단을 해주실까요? 네, 포스코 엠텍이 포스코 옛날에 포스코 사명을 좀 변경했죠. 자, 보겠습니다. 지금 포스코 기업의 철강 포장 및 철강 부원료 사업 영위하고 있는 기업이죠. 최근에 매수를 좀 하셔서 8,000원에 매수해서 손실이신 것 같은데 이 종목 그렇게 뭐 크게 걱정할 것은 짜리는 아니다. 이렇게 먼저 그 얘기를 먼저 좀 드리겠습니다. 자, 뭐 최근에 안 빠진 주식이 없었죠. 뭐 철강주도 하락했고, 뭐 네이버, 카카오도 하락하고, 뭐 삼성전자도 하락했는데 시장 상황 자체가 앞으로 이제 미국 금리 인상에 대해서 나오는 시점까지 주가는 선반영하면서 주가가 미리 하락을 한 것이라고 봅니다. 근데 요 주식도 마찬가지로 빠졌지만 이제 보면은 최근에 실적적인 측면 영업이익이 상당히 꾸준하게 늘고 있습니다. 꾸준하게 늘고 있는 가운데에서 이제 우리가 좀 걱정해야 될 거, 이제 전쟁으로 인해서 앞으로 이제 철강 쪽에 원자재 가격이 좀 너무 비싸졌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우려가 좀 있었는데요. 이제 전쟁 이야기도 최근에는 좀 조용해지고 있고 유가도 좀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잖아요. 앞으로 유가도 한 70불 밑으로 내려갈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철강 원재료 가격의 상승도 이제는 한풀 꺾이지 않나. 자, 최근에 차트를 좀 보겠습니다. 그래서
포스코엠텍이 상당히 강하게 하락을 했다가 8,000원에 매수하셨다면은 매수하신 지 몇 개월이 되신 것 같아요. 몇 개월 되신 것 같은데 이 5,000원까지 빠지면서 오히려 이 바닥에서 강하게 장중에 상한가까지도 상승을 하면서 올라오고 있고 그 추세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봉에서도 월봉에서도 이 추세를 깨고 있는 그림들이 나오고 있지 않고 이 주식은 이미 바닥인 5,300원을 바닥으로 만들고 이제 상승 추세로 좀 돌아서고 있다. 그래서 지금은 보유하시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포스코 엠텍 뭐 저항선은 8,200원 정도인데 그래도 이제 8,000원에 물려서 오랜 기간 동안 좀 고생을 하신 만큼 8,000원 이상에서 조금 비중을 약간만 줄이시고 나머지는 좀 중장기 보유하셔도 될 만큼 우량한 회사다, 뭐 좋은 회사다 이런 주식은 손절할 주식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종목이었습니다. 포스코 엠텍이고요. 8,200원 선의 저항선 짚어주셨고 중장기로도 보유 가능한 주식이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계속해서 다시 한번 채팅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시청자도 함께 만나보시죠. 이번에는 초롱초롱 무지님인데요. K옥션 12,000원에 6% 갖고 계시네요. 추천하시기 전에 올라가 있을 때 산 건데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손절하나요? 추가 매수하나요? 라고 하셨습니다. 자, K옥션, 이분이 손실이 꽤나 막대합니다. 지금 7,190원이고요. 오늘 3%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 K옥션이 7월쯤이었나요? 무상증자 이슈도 있었고 이때 상한가를 또 쳤었습니다. 연상을 쳤었는데 아마 이때 좀 따라잡으셨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만 최근에는 자사주 취득 신탁 계약 얘기도 있네요. 자, 이 종목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전문가님? 네, 이 종목은 앞에 말씀드린 이제 포스코 엠텍과는 달리 어떤 이슈로 이제 상한가를 급등을 했던 종목이죠. 근데 그런 주식을 이제 12,000원에 사셨다라면은 이제 최근에 한번 상승을 주고 나서 재상승을 할 것 같아서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예, 급등을 쫙 하고 나서 한 번 더 가는구나. 근데 자기와 생각과 달리 다음 날 7% 하락이 나왔죠. 자, 여기서 이제 고민을 하셨을 겁니다.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손실인데 지금이라도 나올까? 아니야, 하루만 더 지켜보자라고 하셨을 거고, 제가 잘 알고 있죠? 저 심리를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날 단타로 들어가려다가 이제 본전만 되면 나오자라고 하셨는데 다음날 전저점을 깼어요. 저 같으면 여기서라도 나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제 단기로 뭔가 욕심이 나서 한번 탁 쳐서 이제 매수를 해서 영희 아버지, 철수 아버지한테 탁 넘기시려고 했던 것 같은데 주식이라는 게 참 묘하게도 그런 행운이 잘 찾아오지 않죠. 같은 자리에서 이제 급등할 때 또 가고 이제 22% 급등하는 날 같은 자리에서 많은 분들이 그런 생각으로 매수를 하셨을 겁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받아줄 물량이 없는 거죠. 자, 오늘 보니까 이제 신저가를 가면서 전저점까지 다시 올려왔는데 요 주식 뭐 5년, 10년마다 한 번씩은 올 수 있는데 신규 상장주죠. 이 전저점 깨고 더 갑니다, 이거. 이 한 번에 요 단기로 조금 수익을 내려고 했던 욕심이 이 주식 앞으로도 더 크게 빠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반등시마다 비중 축소하시라 말씀드리겠고, 제가 좀 관심 있게 보는 섹터 그쪽을 사셔서 조선주 좋잖아요. 현대미포나 뭐 현대중공업도 좋고 뭐 성강밴드도 좋고 그런 제가 수익을 많이 나고 있는 쪽에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라면은 뭐 1%라도 관심을 두셔서 같이 한번 수익을 내보시는 게 어떤가. 이렇게 좀 조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 K옥션이었고요. 급등을 좀 한 차례 더 기대하고 상한가 치고 나서 급락할 때 진입하신 것 같은데 명승부사님께서는 전적점을 더 깨고 내려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진단을 하셨고요. 반등 시 손절 전략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님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닉네임 나루님이고요. 안녕하세요, 명승부사님. 한국콜마 10% 비중 57,000원에 너무 높게 사서 걱정입니다. 매수가까지 올 수는 있을까요? 상담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네, 한국콜마도 매수가가 높은 분이네요. 자, 오늘 가격은 37,000원대고요. 지금 화장품주가 사실 안 좋은 지 꽤 됐는데 이분은 좀 어떻게 올라올 수 있을까요? 매수가까지? 네, 57,000원에 매수를 하셨다면은 작년에 이제 화장품주가 많이 좀 올라갈 때 그때 매수를 하셔서 저점인 줄 알고 매수를 하셨는데 저점이 아니라 더 하락을 크게 하고 있죠. 자, 저는 화장품주에 대해서 투자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지난번 이제 리오프닝 때 조금 관심 있게 보시라 말씀드렸고, 화장품주가 이제 한번 급등했던 시기가 있어요. 그 이후에 화장품주 다 나오십시오라는 의견을 꾸준하게 드렸습니다. 그 이후에 화장품주에 대해서 그렇게 투자 메리트를 느끼고 있지 않다. 근데 어떤 의미로 이제 투자 메리트를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화장품주들은 기초 진입 장벽이 높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뭐 반도체라든지 아니면 조선업처럼 갑자기 공장을 빨리 만들어서 그것을 대량 생산하기가 어렵지 않죠. 진입 장벽이 낮다라는 거를 다시 한번 검증할 수 있는 거는 이 유튜브 하시는 많은 유튜버들이 자기가 스스로 화장품을 만들어서 팔기도 합니다. 게다가 이제 원재료를 만들고 있는 한국콜마 같은 경우 뭐 중국이나 동남아에서도 충분히 그런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앞으로 이제 이쪽 시장이 레드오션인가 블루오션인가를 먼저 좀 체크를 해야겠죠. 저는 앞으로 막 중국인들이 한국에 어마어마하게 오면서 한국 화장품들 또 많이 팔리고 이런 시기가 올 것 같지가 않다, 별로.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좀 아쉬운 점은 이게 최근에 한 차트를 보겠습니다. 많이 올랐을 때 그냥 4만 5만 원 정도에서는 제가 여기서라도 좀 비중을 줄이세요라고 했을 텐데 지금 와서는 이 손실이 깊어졌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좀 싶은데 차트로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하락을 한다면은 34,000원 정도까지는 중기적으로 하락 목표가 놓여 있습니다. 34,000원까지. 그 이하로 더 빠지진 않을 거라고 보고요. 매수를 하셔도 뭐 그 정도 가격 아래서는 전 매수 메리트가 분명히 있다 말씀을 드리는데 상승으로 본다면은 최근에 나왔던 상승 파동으로 다시 한번 상승을 준다면은 4만 한 7, 8천 원 운 좋게 여기가 왔다. 그러면 반절 비중을 줄이시고 앞으로 이제 좀 업황이 매우 장기적으로 안 좋아졌다가 이제 앞으로 업황이 상당히 좋아지는 쪽 그쪽을 한번 연구하셔서 제가 많이 좀 이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그런 쪽에 좀 관심을 더 보시는 게 어떤가 조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국콜마 종목까지 살펴봤고요. 바로 이어서 다음 시청자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상바라기 님입니다. 안녕하세요. 휴마시스 29,000원 비중 5%입니다. 라면서 진단키트 이제 끝인가요? 라고 여쭤보셨는데요. 자, 이 부분 저도 궁금합니다. 최근에는 또 원숭이 두창 이슈도 있기는 하지만 아무래도 코로나19 때만큼은 모멘텀이 못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전문가님 어떠신가요? 네, 뭐 이슈로 오르는 주식으로 크게 대박 났다라는 분을 본 적이 없어요. 이제 코로나도 이제 처음에 왔을 때 CGN이나 이런 주식들이 투자자들이 너무 오르니까 좀 네. 쫓아가기가 어려웠잖아요. 근데 그런 주식이 더 갔죠. 더 가고 뭐 상당히 그때는 이제 유동성으로 이 코로나 관련 주식들도 막 변동성이 크긴 하지만 100% 200% 갔던 주식들이 많습니다. 근데 지금 앞으로 이제 그런 변동성과 그런 유동성을 기대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저는 이제 코로나로 돈 벌 생각하지 말자. 원숭이 두창으로 돈 벌 생각하지 말자. 역으로 이제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다칠 수 있다라는 의견을 계속적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자, 휴마시스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행히도 저의 차트에서는 최근에 조정의 눌림목까지는 조정이 끝났다라고 나오는데 문제는 이제 반등 목표치가 그렇게 많지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2만 원 정도에서 진짜 잘한다면 24,000원까지의 상승은 나올 수 있지만 거기를 맞고 저는 다시
이렇게 재하락을 할 확률이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자, 휴마시스도 마찬가지겠지만 예전에 우리 이슈가 돼서 크게 올랐던 주식이 마스크주였죠. 근데 마스크도 지금 보면은 이 여러 군데서 많이 만들고 또 마스크 쪽이 앞으로 돈 된다 해서 사업하셔서 투자해가지고 마스크 회사 차려가지고 물량 찍어냈던 분 지금 어떻게 됐어요? 재고 엄청나게 쌓아놓고 지금 망하고 있는 기업이 한두 개가 아니죠. 이 코로나 관련 그런 업체들도 그런 리스크에서 자유롭지 못할 수 있다라는 걸 보시면서 저는 요 주식 저는 반등 시 비중 축소 의견 드리겠습니다. 오늘 조금이라도 좀 오늘같이 반등 올 때 비중을 줄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휴마시스에 대해서도 비중 축소 의견을 남겨주셨습니다. 코로나19로 원숭이 두창으로 돈 벌지 말자라는 말씀까지 다시 한번 반복을 해주셨고요. 그럼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닉네임 꿈꾸는 내일 님이고요. 하이즈 항공 매수가 4,587원, 비중 10%입니다. 실적이 좋지 않아서 오르지도 않고 수급도 없고 매도해야 할까요? 하셨고요. 아님 매수가 근처에 올 때까지 기다릴까요? 라고 고민되는 마음을 적어주셨습니다. 자, 하이즈 항공 오늘 사실 UAM 섹터나 항공기 관련주들 다 괜찮은데 하이즈 항공은 하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1.5% 내리면서 4,16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그래도 좀 매수가에서 그렇게 멀진 않습니다, 전문가님. 네, 매수가가 4,580원인데 네. 뭐 한번 막 속된 말로 X 밟았다 생각하시고 그걸 좀 포기하는 게 어떤가. 자, 하이즈 항공 뭐 항공사는 아니고 여기 보면은 이제 항공 정밀 공업을 하는 뭐 그런 업체죠. 업체인데 이 회사가 이상하게 시총이 700억인데도 이 적자가 뭐 1년에 120억씩 나고 있어요. 시가총액이 770억인데. 이 갑자기 이게 좋아질 수 있을까? 그 부분을 일단 체크를 해보시고요. 이 회사가 어떤 재료나 이슈로 인해서 크게 뭐 실적을 증가시킬 만한 이슈가 있나?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근데 저는 그게 보이지가 않는다. 이 회사의 운명이 불확실하다. 좀 이 회사 대표님한테 죄송한 얘기지만 회사가 어려울 것 같아요. 되게 어려울 것 같다. 자, 차트를 보겠습니다. 차트를 봐도 지난번 급등 이후에 이 일목에서 매도 신호라 그러죠. 매도 신호. 역전 신호가 발생됐습니다. 역전 신호가 팔아라는 신호가 5,500원에 발생되고 나서 그 신호에 이제 2차 하락이 올 수 있다라는 신호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어제부터. 자, 여기 엄청난 의문대 저항이 있죠. 일목에서 이 저항대를 뚫고 상승을 하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뚫고 가는 거는 이게 엄청난 매물 부담이죠. 그러면 이 회사에 어떤 강력한 이슈로 뭐 수급이 들어와야지 이걸 뚫는데 이거 못 뚫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될 수 있다. 이렇게. 이런 하락이 또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저는 비중 축소 의견 드리겠고요. 최근에 이제 좀 올라오고 있는 종목들, 예를 들어서 차트를 좀 보겠습니다. 한국항공우주나 무슨 제가 말씀드린 현대미포나 이런 주식들은 저항이 없죠, 저항이. 오히려 이제 높게 너무 올랐다고 생각한 주식들이 위에 저항이 없습니다. 팔 사람이 없다. 근데 이제 하이즈 항공 같은 경우는 위에 첩첩히 매물이 있어서 올라만 오면은 팔려는 투자자들이 한 보따리 계시다. 비중 축소 의견 말씀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이즈 항공 주식이었는데 시가총액 대비해서 적자가 심각한 주식이다라는 말씀, 손절 전략을 권해주셨습니다. 손실이 더 커질 수 있으니까 비중 축소 전략 취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도 만나보시죠. 다시 한번 채팅방으로 입장합니다. 자, 이번에는 오가닉티 코스메틱 종목이고요. 물을 많이 타셨다고 합니다. 현재 890원이 평균 단가, 비중은 20%입니다. 대응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유유하셨는데, 자, 다시 한번 화장품주가 나왔는데 이 종목 일단 동전주고요. 시가총액도 700억 원대 종목입니다. 그리고 주가가 지금 334원이에요.
너무 대응하기 힘드실 것 같은데 어떡하죠? 근데 이제 동전주 하시는 분들이 이 동전 가격이니까 뭐 800원, 700원 하니까 떨어져봐야 얼마 떨어지겠어 하는데 800원이 300원을 가나 30만 원이 10만 원을 가나 똑같이 하락률은 같습니다. 근데 이 보면 800원짜리가 300원을 갔죠. 300원을 갔다는 거는 제가 우리 요 동전주나 저가주를 하시는 분께 조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자, 가난할수록 비싼 주식을 사라. 가난한 투자자일수록 예전에 이제 삼성전자가 100만 원을 했었어요. 그때 저 한 주에 100만 원이야 비싸. 지금 가격으로 보면 그게 400만 원, 500만 원이 된 거죠. 그만큼 이제 투자자들이 싸다고 느끼는 주식이 오류가 있습니다. 그 주식의 개수, PER 이런 걸 산출해 봤을 때 적정한 가격이니까 동전주로 좀 있는 것이죠. 저는 최소한 웬만하면은 좀 10,000원 이상 주식들 그리고 한 5만 원, 10만 원짜리 주식을 하시는 게 정신 건강에 좋다. 자, 요 회사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좀 말씀드린 그 회사보다 실적이 더해요. 지금같이 이제 유동성이 빠지는 시기에 실적이 이렇게 시총이 400억인데 영업이익이 200억씩 한 분기에. 자, 주식이 적자에서 흑자로 턴어라운드 돼서 상승을 주었던 게 바로 과거 반도체였죠. 그리고 재작년에는 HMM이나 이런 해운주가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섰는데 이 기업은요. 흑자에서 적자로 돌아섰다. 자, 차트를 보겠습니다. 그래서 반등 목표치를 보면요. 반등 목표치가 얼마인가. 이 볼린저 밴드 계속 내려오고 있죠. 그래서 반등 목표치가 344원이다. 저는 지금 매수해서 344원까지 수익을 10원. 10원의 수익을 낼 자신이 별로 없습니다. 지금 사서 10원을 벌 수 있을까? 그것도 크게 자신이 없다. 어쨌건 뭐 그런 상승이 나온다면은 이 비중 줄이시고 이거 앞으로 저가주 만지지 마십시오. 이런 조언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반토막 이상 손실이 나신 상황입니다. 동전주는 앞으로는 웬만하면 건드리지 말자 이런 말씀으로 정리를 해볼게요. 네, 계속해서 채팅방으로 다시 한번 입장하겠습니다. 다음 분도 함께 만나보시죠. BOB 님이고요. 안녕하세요. 대동 매수가 11,000원, 비중 8%입니다. 향후 업체 전망과 비중 확대 조언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자, 비중 확대 조언이라 이분 추가 매수 타점을 알려달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자, 오늘 수익이시네요. 750원가량 한 주당 수익을 보고 계십니다. 축하드리고요. 자, HMM을 앞서서 우리가 흠슬라라고 했었는데 이 종목은 농슬라라고 하죠. 농기계 쪽에서 점유율 1위 업체입니다. 자, 대동 전문가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예, 대동은 제가 작년에도 뭐 좀 관심 있게 좀 요 주식 괜찮다라고 했는데 이게 진짜로 생각보다 그때 5,000원, 6,000원이었는데 이 19,000원까지 올랐었어요. 저도 그렇게 오를 것이라는 생각을 좀 하지 못하고 한 10,000원 정도쯤에서 좀 우리 투자하시는 분들께 12,000원 정도쯤에서 단기로는 좀 차익하시는 게 어떤가라는 조언을 드렸던 종목입니다. 이 바닥에서 이제 12,000원까지 올라왔던 요 시절이죠. 근데 지금 보니까 주가가 18,000원까지 올랐다. 자, 그래서 이 회사 여러 가지 사업을 영위하고 있죠. 전기차로 기본적으로 이제 예전에는 대동공업이었어요. 비만 오면 오르는 주식. 양수기 만드는 회사. 그래서 양수기 만드는 회사에서 회사가 기술력이 좋아지면서 양수기도 만들고 작은 농기계도 만들고 게다가 뭐 전기차 관련한 이제 오토바이나 바이클이나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죠. 전기로 할 수 있는 농기구들을 만드는 선두 업체입니다. 저는 이 회사는 뭐 중장기로 저는 꾸준하게 좋다 말씀을 좀 드리면서 자, 차트를 보겠습니다. 최근에 좀 조정이 많이 나왔습니다만 이 월봉에서의 추세인 11,500원을 저는 저점으로 이렇게 재상승할 확률이 좀 있지 않나. 이렇게 추세를 이어서 좀 반등을 이제 많이 오른다기보다 뭐 이 정도 상승을 주면서 이렇게 장기적으로는 우상향하는 패턴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좀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좀 눌렸던 자리 다시 일봉으로 보겠습니다. 일봉에서는
차트적인 얘기인데 이 마찬가지로 이 저항이 어마어마하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이 주식을 산 투자자들이 많으신가 봐요. 아니면 사서 물려 있는 투자자들이 많던가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이 구름대 보통 일목에서는 이 구름대를 바로 두터운 데를 뚫고 가지 못합니다. 보통 이제 두터운 데가 아닌 얇은 쪽으로 뚫고 가기 때문에 기간 조정이 상당히 걸릴 수 있다라고 좀 나옵니다. 그래서 한 9월이나 10월, 11월 정도쯤에 주가가 좀 상승 쪽으로 가지 않을까. 지금은 이제 저항을 바로 뚫기는 어려우니까 그렇게 판단하시면서 저는 그래도 좀 보유하시는 게 어떤가. 좀 우량한 기업이고 성장성이 있는 좀 투자할 만한 주식이다. 이렇게 조언 드리면서 이 종목 진단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의 종목 상담 코너는 아쉽지만 여기까지인데요. 하지만 코너가 끝난 이후에도 명승부사 전문가를 만나서 계속 소통하실 수가 있습니다. 바로 전문가 전용 오픈 채팅방으로 입장하시면 되는데요. 지금 화면에 보이고 있는 QR코드를 휴대폰 카메라로 찍으시면 됩니다. QR코드 촬영하고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바로 무료 입장 가능하고요. 종목 상담 시간 이후에도 필승 종목에 대한 전략과 방송 때 못다한 자세한 분석을 접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앞서 소개해주신 필승 종목의 정체를 알아보는 시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거두절미하고 바로 말씀을 해주시죠. 오늘의 종목 무엇이었습니까? 네, 오늘의 종목은 뭐 단기로 제가 재작년에 뭐 이 종목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다른 프로였죠. 말씀을 드려서 600% 상승이 나왔던 주식인데요. 저는 지금 당장 바로 간다. 이렇게 안 봅니다. 조정이 저는 충분히 5에서 10% 더 있을 수 있다. 요거를 먼저 얘기를 드리면서요. 종목명은 HMM입니다. HMM. 네, 미워도 다시 한번 네. HMM. 최근에는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 HMM을 너무 좋아하세요. 뭐 종목 상단 방까지 만들어서 자기들끼리 뭐 HMM 오르네 모였는데 이 그런 방 들어가고 이렇게 모여서 옹기종기 떠들어봐야 그런 방 치고 이 주식이 오르는 적이 없다. 좋은 주식은요 그런 게 없습니다. 그냥 쭉쭉 가는데 자 저는 이제 조선주를 많이 뽑았죠. 현대미포 같은 것들을 이제 포트에 담아 두었습니다. 현대미포나 이런 주식 주도주를 포트에 담은 분만 관심을 두고 보세요. 현대미포가 없으신 분들은 이 관심 두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왜냐하면 현대미포가 오르는 수익으로 이게 좀 조정이 온다 하더라도 버틸 수가 있겠죠. 자, 차트를 보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월봉 차트에서는 어느 정도 바닥을 한번 지난번 큰 상승, 이 8,000원에서 5만 원까지 상승을 했죠. 1차 상승 이후에 뭔가 기간 조정을 좀 끝내는 모습이다. 저는 요 기간 조정이 조금 더 있을 수 있더라도 좀 저는 이 하락할 때마다 뭐 이제는 관심을 두자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고요. 매수가는 현재가 25,000원, 플러스 마이너스 1,000원 부분에서 좀 매수를 해보자 말씀드리겠고 목표가와 손절가는 목표가는 월봉 차트 상단이 뭐 한 35,000원 선까지 장기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이 볼렌저 밴드 하단이 놓여 있는 하단이죠, 이렇게 하단 부근 놓여 있는 자리를 깨지 않으면 22,000원 정도로 손절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시장에서 이제 투자자들이 좀 어려운 시장에서 이제 베어마켓 랠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강한 주식은 이미 우리 투자자분들이 투자하기에 저거 너무 올랐는데 이제 사야도 될까라고 할 것처럼 강하게 상승하고 있다. 그 강한 종목 바로 저 명승부사가 이미 저의 관심주에 집어넣어 놨다. 5종목 중에 하나겠죠. 저는 조선주의 남자 명승부사였습니다. 네, 오늘은 해운주를 뽑아오신 조선주의 남자 명승부사 여기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상위
지상위 1% 투자병법 시즌2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도 오전 11시에 돌아오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